재판 속도, 권한대행, 민주당의 이중잣대, 논란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봐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탄핵하지 않겠다.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 관리만 하라 등등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1단과 2단 간의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 권한 대행 체제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현상 유지인지 변경인지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권한 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체제는 이재명의 섭정 체제가 아닙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태세 전환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식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실시간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당에서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한동훈 체제 붕괴 뒤 첫 여당 원내대표 회의가 있었는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라고 여당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 전에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없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헌재 재판관 3인은 여 1명, 야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2명을 일방적으로 모두 다 추천하는 것은 이 국회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라며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앞서 야당에서는 권한대행이 당연히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 가부를 두고 여야가 찬반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여야의 속내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양수 의원님, 네. 자, 지금 권성동 원내나 이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국회가 특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야당이 서둘러서 임명하려 하는 추가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왜 무슨 권한으로 야당이 2명 다 추천하느냐? 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할 권리도 없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네. 자, 이거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3명은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 협의로 1명, 이렇게 3명을 합의해서 대통령을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원래 취지죠. 예, 국회에서 근데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1명씩은 맞는데 여야 합의로 되는 1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숫자가 많잖아요. 합의되든 안 되든 그냥 우리는 정해서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원래는 합의가 안 되면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예, 합의가 되면 안 할 수가 없지만 합의가 안 되면은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여당목 1명, 야당목 1명, 여야 협의 나머지 1명. 1명은 여야가 합의한 사람 1명. 예, 근데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 사람을 민주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의결해 갖고 보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걸 안 할 수가 있다. 주진우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는 2017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었죠. 그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려 했는데 네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박범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 대표였습니다. 추미애 의원, 그리고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이 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은 안 된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이 대통령도 아니면서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직은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탄핵 심판이 끝나야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할 수 있어도 지금은 하면 안 된다. 그럼 그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던 민주당 인사들이 상황이 바뀌자 말을 바꾼 거군요. 그죠? 그때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게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헌법재판관이 빨리 가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결해야 된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권한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들이 이게 그 2017년에 선례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례가 만들어져서 그때 임명을 못 하다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거든요. 아, 그럼 결국 그때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했군요. 못했습니다. 못하고 왜냐하면 또 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이랑 그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고 박범계도 이 법조인들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그게 선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선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또 말을 바꿔서 해라. 이렇게 되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게 국가기관의 시스템이 왔다 갔다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이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내심 6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를 빨리 갖춰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2, 3심 선고보다 앞당겨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양수 의원님 표현대로라면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이 그때는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더니 지금은 빨리 탄핵 심판이 나와야 되니까 입장을 180도 바꿔서 이번엔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례는 추천권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돼야 된다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이라는 헌법기구의 공석 사태를 장기간 둘 수 없고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6명만 있는 상태에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 결정이 헌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인 체제에서 결정은 할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이제 반대하면 이제 기각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6명 전원일치로 탄핵이 파면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 헌법 해석적으로 이게 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7인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임시적으로 지금 효력 정지돼 있는 것이지 이 자체 법률 해석이 달리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빨리 임명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국회 추천목 3위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은 하지만 국회의 선출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도 이게 누가 추천하냐로 임명 권한이 달라진다라는 반박이신데 예. 사실은 뭐 국회가 추천하든 대통령 목회 추천 인사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은 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전지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있는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옳으냐 마냐의 같은 문제인데 누가 추천하는 거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하기에는 군색한 거 아니냐 여당에서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한철 이 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그게 2017년 1월달에 퇴임했는데 구속으로 둡니다. 그리고 8인 체제에서 그냥 결정을 했는데 박한철 소장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이거는 대통령이 적극적 권한 행사를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끝까지 계속 탄핵이 파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추천하면 안 되고 그렇죠. 야당 몫의 헌재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 야당 몫이 아니라 국회 몫. 국회 몫. 국회가 선출하는 몫. 어쨌든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는 지금 야당이 추천한 인사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네.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이후에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채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추천하는 자리인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됐고 선례가 네.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몫 3인을 선례에 비추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민주당이 그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결국 이 절차를 늦추겠다는 것밖에 아닙니다. 네. 이게 어떤 헌법적 정당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조기 대선을 막겠다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선례에도 맞지 않고 헌법 해석상에도 맞지 않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12월 안에 지금 국회 추천 3인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언론 중에서는 야당이 헌재 재판관 공석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가 나오자 서두르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는 것 분명히 함께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 출신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그 권한대행의 어떠한 뭐 헌법재판관이랄지 공무원 임명권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뭐였어요? 공무원 임명권도 행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인 임명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죠. 근데 선택적으로 행사하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예. 그러면 공무원 임명권도 불가피한 경우 국정운영에서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뭐 임명권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하지 말라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는 현상 유지적이니까 이건 해라. 이건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아까 그 2017년도 때는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한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서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야당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그 대신 권한대행이 과연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에요. 선출될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임명하는 게 맞죠. 이 현상을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임명 안 하는 게 맞다. 야당 주장대로 아니 그냥 하면. 이대로 유지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 구성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현상 유지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 의견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2명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 1명 추천했잖아요. 이게 통과시키고 권한대행으로 하면 짐을 덜어주고 빨리 헌법재판소 빨리 가려고 하면 야당에서 1명 추천 않고요. 1명만 추천하고 여당에서 1명 추천하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맞다고 봅니다. 야당이 2명을 다 챙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야의 입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없더라도 혹은 국회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그냥 일정 기간 지나면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다르죠. 그거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대통령이 이를테면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게 좀 더 이 국회 추천권이라는 점에서 권한이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장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청문회를 거쳐서. 또 국회의장도 빨리 연내에 정리를 해서 임명하는 게 맞다. 완전체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따져보면 그런 거죠. 지금 6명으로도 심리와 이게 이제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헌재 입장이죠.
그런데 6명 중에 6명이 다 찬성하는 경우, 음. 9명이 완전체가 돼서 6명이 되는 경우, 6명이 찬성하는 경우가 사실은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상식이 부합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6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인용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것에 희망을 걸고 지금 계속 이 부분을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계엄이나 이 탄핵 결정 전에 이미 국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이 3인에 대해서는 지금 부랴부랴 뒤늦게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추천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추천이 돼 있는 3인에 대해서 빨리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중요하고 정말 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완전체가 돼서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헌재가 6명으로도 가능하니까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9명으로 이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게 네. 그게 저는 상식과 민의에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주장 공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